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그 현장에 온 물건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대형 평수 상가를 제가 직접 보러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래요? 저는 경매 공부를 1년 정도 하게 된 학생이고요. 행복 재테크라는 카페에서 주화 이칠로 활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 와본 물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근린상가고요. 건물 면적은 223평이고 와, 이거 감정가가 정말 실화인가요? 감정가가 10억 8천만 원인데 3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3억 7천이었는데 4억 8천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용 평수로 나눴을 때 전용 평당가가 얼마죠? 한 210만 원 정도라고. 수도권에 있는 상가를 전용 평당 210만 원대에 낙찰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낙찰 받았는데 제가 이거 경매지를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차순위 금액하고 어떻게 딱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혹시 작업원을 한 명 심은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입찰가는 4억 8천은 무조건 넘겨야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언저리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주화 27이니까 뒤에 27이라는 숫자를 더 넣어보자라고 해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가 막힌 경매지에 나와 있는 비포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네. 이거는 완전 썩음썩음에 당장 귀신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컨디션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상가를 낙찰을 받게 된 거죠? 우선은 이게 사무실처럼 분할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고, 그리고 가격대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뭘 해도 성공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쁘게 인테리어가 진행 중에 있는데 21개의 칸막이가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다는 건가요? 네, 원래부터도 21개의 호실로 사무실로 운영이 되었던 곳이고, 다만 이제 거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하신 분들이 있어서 거의 쓰레기장처럼 칸칸마다 쓰레기들이 아주 많았던 상태였습니다. 비포 사진은 제가 여기 딱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칸막이 시설들을 살리면서 인테리어를 한 걸로 보이는데 요즘 유행하는 소호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로 세팅을 하시려는 건가요? 소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 같은 것도 워낙 매력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투자다이다 보니까 이걸로 월세 흐름이라든지 사업을 접목시키기보다는 임차를 맞춰서 빠르게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지금 엑시트 전략을 세웠고요. 그런 이후에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를 하고 싶은 아직 경매 불인입니다. 경매 불인이 치고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낙찰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장을 한번 쫙 돌 건데 지금 인테리어가 진행 중으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여기 와서 일하고 싶을 그 정도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한 분의 임차인을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 대신 소형 사무실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임차를 쫙 맞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매각을 통해서 투자금 및 이익을 회수하려는 생각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 칸당 30만 원씩만 잡아도 630만 원 정도인데 그게 수익률을 그냥 6%로 단순 계산했을 때에도 12억의 수익이 나고, 그리고 8%다라고 했을 때에도 9억 정도의 금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은 무조건 난다라는 생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경매 물건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저렴하게 낙찰 받았잖아요. 지금 감정가의 44%의 낙찰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 받았을 때는 대출이 보통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을 얼마나 받은 건가요? 대출은 지금 현재 총 87%로 4억 1,8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왔고요. 사실 저는 투자하는 불인이로서 주부고 작년에도 소득이 없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두려워서 실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법투스라는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자신감을 얻고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87%라는 대출까지 받으면서 실제 투자금은 6,500만 원 정도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면 제가 시킨 줄 알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그러면 대출을 지금 87%나 엄청 많이 받아서 레버리지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근저당으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신탁 대출
형태로 받은 건가요? 신탁대출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근저당으로 현재 대출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저당을 원래 받으면 일일이 방 빼기를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방이 21개나 되어 있기 때문에 LTV 적용해서 방 빼기를 하나씩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근저당으로 받게 된 거죠? 갑정가 대비 워낙 저렴하게 받은 물건이다 보니까 근저당으로도 대출을 87%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제 소개를 했으니까 방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와, 엄청 화사한데요? 저 창문에서 햇볕도 잘 들어오고 이곳에서 아마 근무를 한다면 예. 그 환경이 아주 최적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포 사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 유리도 엉망진창에다가 굉장히 지저분했었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창문은 저희가 청소를 하면은 이게 아주 깨끗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창문은 인테리어 견적에 넣진 않았는데 청소를 해도 이게 창문이 깨끗해지지 않아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샤시 부분을 추가로 800만 원을 들여서 샤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샤시를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교체한 게 아니라 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이 프레임은 살려서 필름 작업을 하고 유리만 교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창문이 없던 곳은 프레임까지 다 맞춘 곳도 있고 그리고 일부 살릴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은 필름지 작업을 해서 다들 통일성이 되게끔 현재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방에는 인터넷도 들어오고 냉온풍기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냉온풍기랑 그리고 인터넷 설치까지는 같이 사무실 임차 맞출 때 포함돼서 임차를 해드릴 계획이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에어컨을 주문해 놓은 상황이어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들어올 때는 본인이 들어와서 에어컨도 설치하고 인터넷도 설치하고 정수기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타 비용들이 다 빠지게 되는 거네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하려면 한 3년 정도의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계약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임대료에 그런 부분들이 다 녹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임대료가 또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가성비 사무실을 찾으시는 수요라면 충분히 임차를 빠르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형 사무실 컨셉이긴 하지만 공유 오피스처럼 에어컨이나 인터넷, 정수기 이런 것들도 같이 한꺼번에 쓸 수 있게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쉽게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방 한번 가보실까요? 복도 같은 경우에는 간접등을 살려서 요즘 유행하는 형태로 이게 분위기 있게 이 등이 어떤 컨셉인가요, 혹시? 요즘에 이제 간접등이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간접등으로 이제 복도를 분위기 있고 감성 넘치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여기 그 문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이렇게 좀 튀어나와서 살짝 둔탁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매끄럽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천장이라든지 이런 문 쪽도 다 울퉁불퉁하고 사실 모양이 제멋대로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평탄화해가지고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인테리어로 초이스하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여기는 샤시를 그대로 살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창틀이나 이런 거를 교체하지 않고 그냥 필름으로만 한 걸로 보이는데 왜 교체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여기는 충분히 이제 청소만으로도 살릴 수 있는 깨끗한 창문이었고 필름지를 교체함으로써 이제 좀 더 시각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화이트 필름지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도 기존에 있는 창틀을 살리면서 깔끔하게 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마무리 단계라서 장비들도 있고 전기 콘센트도 일부 작업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뭐 이거는 작업이 되면 굉장히 깔끔해질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아직 인테리어가 마감 중이 아니라서 살짝 어수선하긴 한데 이 정도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다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싱크대를 설치를 해놨고 지금 아일랜드 식탁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그릇도 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서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나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이쪽은 지금 이대로 놓기엔 살짝 애매한데 여기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꾸밀 생각이세요? 이쪽은 이제 휴식 공간인데요. 음. 아무래도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답답하고 사장님이 있으면 또 이제 답답하고 계속 답답할 수 있기 계속 때문에 답답하군요. 바람을 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를 얇은 자갈로 깔고 테이블 정도 갖다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서비스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원들이 나와서 사장님 욕하고 또 욕하고 그리고 담배도 한 대 피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네요. 네. 한번 다른 방 가보실까요? 네. 여기도 이렇게 다 깔끔하게 교체하지 않고 필름지를 입힘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한 거네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필름을 하더라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네요. 여기는 지금 창이 없는 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측에 보일 수 있는 내측 창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이게 아예 공간이 안 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꾸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창을 저렇게 설치를 하셔서 좀 그래도 개방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효과를 주신 것 같습니다. LED 등하고 텍스랑 하니까 깔끔하고 좋네요. 다음 방 가보실까요? 주한님, 여기는 아직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진 않았네요. 네,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에 인테리어가 될 것 같은데요. 전 비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가장 썩어있던 방 중에 하나라서 여기를 봤을 때 과연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결로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제거하고 석고보드로 마감을 함으로써 훨씬 깔끔해 보이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창문이 다 뜯어져 나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창문 샤시도 새롭게 하면서 아주 깔끔한 제일 좋은 방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보니까 방 사이즈도 엄청 크고요. 여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창가 쪽에서도 보시면 다른 건물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낮은 주택들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창문에서 바라보는 뷰도 조금 뻥 뚫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방도 결코 작은 방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공유 오피스를 할 때 전용 평수 기준으로 한 3평 정도를 거의 한 2인실로 30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이거는 지금 평수를 보더라도 5평 정도는 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30에서 35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 같거든요. 여기는 5인이나 6인실까지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40만 원 받고 싶은데 40만 원이면 임차에 안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들어오겠습니다. 이게 워낙 그 전에 큰 방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게 방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작은 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책상을 놓더라도 3-4명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만 일로 와보시겠어요? 여기 콘센트랑 인터넷하고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랜선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여기 그냥 꽂으면 바로 인터넷이 나오는 건가요? 네,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인터넷이나 그리고 에어컨도 연결할 수 있게 저렇게 다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몸만 들어오는 컨셉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와, 속이 뻥 뚫리지 않으십니까? 예, 정말 옥상이 넓고 이게 바닥이 방수 처리를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이거를 공사를 한 걸로 보이고 혹시 저기 있는 거는 뭔가요? 중계기처럼 보이는데? 네, 저기는 중계기인데요. 저희가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이제 명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KT라든지 SK에서 저희 쪽에 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1년에 일정한 금액을 저희 쪽에 지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중계기를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중계기입니다. 미처 예상치 못했는데 낙찰받고 명도를 해보니까 통신사에서 주고 있는 이런 임대료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네요. 네, 통신사에서 저희에게 돈을 주고 있었을지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꼭 먹고 알 먹기네요, 진짜. 이 지금 바닥 공사를 이렇게 깔끔하게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3층이 원래 누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공사비가 벽면하고 옥상하고 해서 총 얼마 정도 들어갔죠?
사실 이제 옥상 전체적으로 누수가 있었고 모든 게 다 일어나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누수 공사를 하고 그리고 벽면도 조금 서금서금한 것보다는 우리 고객님들이 오실 때 밝은 공간으로 오실 수 있게끔 외벽에 페인트 작업까지 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외벽 페인트칠까지 한 금액은 지금 4천만 원 정도로 모두 수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혼자 다 내신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다른 층 소유자한테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옥상은 공용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수리를 먼저 시급하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1층과 2층 모든 소유주들과 함께 의논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용 공간은 나중에라도 이제 1, 2층 소유주분들과 함께 상의해서 금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용 부분은 우리가 3층 소유주로서 혼자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지불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1층, 2층, 지하층의 구분 소유권자가 다 같이 내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4천만 원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우리가 3분의 1, 4분의 1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우리 누수는 없애면서 건물을 활성화시키면서 단돈 1,000만 원의 이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른 층의 소유권자한테 돈을 받는 것이 사실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순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순리대로 할 때 이제 첨언을 해주실 수 있는 든든한 쌤이 계셔가지고 제가요? 네.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법투스라는 스터디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스터디의 장점이 언제든지 첨언해 주시는 든든한 선생님이 계시다인 것 같습니다. 그 첨언을 해주는 사람이 잘못된 첨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같이 나락으로 가야죠. 그래서 선장이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물건부터 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하나씩 마무리하고 다 채워서 매도할 때까지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도 우리 동네부자 흑도 채널에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렇게 해야지. 안녕.